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공사죠? 예. 공사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7페이지 보도록 하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요, 그 함수에서 확장되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사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정의부터 기억해 보도록 할까?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라는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야, 우리 너무 출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아닐까? 함수를 생각할 때 도착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제 출발 말고 도착 입장에서 우리 각 원소의 전부 도착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동시 도착, 금지시킨 요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함수가 바로 뭐냐면요, 위로의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위로의 함수라고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들이 저거 선생님의 이름 그냥 만들어낸 거죠?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에요. 수학적 용어 맞습니다. 위로의 함수예요. 즉, 위로의 함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각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를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어떤 함수가 위로의 함수라고? 시작! 각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 위로의 함수예요. 자, 얘를 간단히 들어드릴게요. 얘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x, y 어떤 대응관계 f가 있어요. 자, 1, 2, 3, 4, 5라고 있는데 요렇게 됐어. 와, 이 위로 전부 도착했죠. 이 위로 전부 도착했죠. 이 위로 전부 도착했죠. 이 위로 전부 도착했죠. 이렇게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라고 부른다야. 되겠습니까? 요런 함수가 바로 위로의 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의 함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에서 치역 구하면 뭐야? 치역은 집합 4, 5죠. 공역 구하면 뭐예요? 집합 4, 5죠. 와, 그래, 위로의 함수라는 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위로의 함수 밑에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치역 그리고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위로의 함수라는 이런 정식 명칭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위로의 함수라는 용어는 출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수학적 용어기는 하지만 너희들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뭐 언급을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럼 위로의 함수 문제는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막 읽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문제 속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 그럼 무슨 함수? 위로의 함수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각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가 위로의 함수고, 위로의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위로의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요? 시작! 각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다. 그리고 위로의 함수는 어떤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시도착 금지시킨 함수는 뭐라고 부르냐? 1대1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시도착 금지시킨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이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 즉
각 원소에 전부 도착한 동시에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함수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쟤를 도착으로 바꾸면서 함수 3개가 그냥 한 큐에 정리가 되죠? 위로의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얜 되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옛날에 교과서를 보면서 정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선생님 교과서 문제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교과서를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를 만들었다던 그 출판사에 그 수학 문제를 내셨던 분들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개판으로 낸 거예요. 오답만 40군데를 찾아냈던 적이 있어요. 교과서 한 권에서. 미친 거지. 그럼 그 선생님들이 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을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1대1 대응 함수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인데 위로의 함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 1대1 대응을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막 뒤죽박죽 섞여서 개판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40군데 오류 찾아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야 질문은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군데 일일이 다 지적해가지고 그걸 학교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때 처음으로 위로의 함수를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함수를 딱 깨닫고서는 그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문제집으로 그 후에 수업을 하셨다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위로의 함수와 1대1 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1대1 대응 함수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시험 문제는 1대1 함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 대신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이런 표현 방법이 있겠지. 그 표현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 방법이에요.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곧잘 문제 속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이게 바로 뭐다?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있어요. y가 있어요. 대응관계 f가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있어요. 1대1 함수는요 이제 여자, 남자 미팅을 하는데 얘가 얘를 찍었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2번, 3번은 절대 4번 찍으면 안 돼요. 항상 만남이 1대1로 이루어지지 막 양다리 이런 거 골라는 거야. 1대1. 얘 요렇게 갔어. 1대1. 얘 요렇게 갔어. 1대1이지. 모두 다 1대1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 맞죠? 우리는 요런 걸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랑 얘랑 같지 않으면 도착된 값도 절대로 같지 않아 라는 요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어느 순간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1대1 함수네? 이러고 문제를 푸니까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야 이거 애들 너무 잘하는데 한 번 더 꽈버리자 라고 해서 꼽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떤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내냐면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는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어냈어요. 얘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일까? 왜? 얘는 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일까? 왜? 원래 명제 대우예요. 그죠? 이렇게 바꾸면서 예, 부정이 되고 있죠? 원래 명제 대우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고 이렇게 읽고 1대1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선생님, 예지 양은 독감 때문에 못 오고 지윤 양이 왜
소민 양인가요? 소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수학하봐요.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자. 얘는 함수 맞죠? 얘 위로의 함수입니까? 아니요. 얘 1대1 함수입니까? 예. 그럼 선생님이 요 녀석 하나 지워버렸어. 자, 얘 함수입니까? 네. 위로의 함수입니까? 네.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 위로의 함수. 1대1 함수입니까? 예. 와우, 얘 위로의 함수면서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입니까? 예. 요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숫자의 문제인데요. 1대1 함수가요, 연속된 그래프로 그려질 때는요,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얘는요, 항상 증가 함수거나 항상 감소 함수 둘 중에 반드시 하나가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그래프가 직선이 되든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든 혹은 직선으로 내려오든 휘어져서 내려오든요.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만이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왔어. 그러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었어. 그런데 얘는 x1하고 x2는 분명 다른 값이지. 하지만 fx1하고 fx2는 지금 현재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1대1 함수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절대로 같을 확률이 없기 위해서는 증가 혹은 감소해야지. 이렇게 그래프가 꼬부탕 증가 감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얘도 암기해야 될까 안 될까?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1대1 함수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증감속은 감소함수. 이렇게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1대1 함수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증감속은 감소함수. 한 번 더. 1대1 함수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증가함수는 감소함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위로의 함수와 1대1 함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합친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1대1 대응 함수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대1 대응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고등수학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개념으로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무조건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부터 위로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함수를 정리했어요. 이거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있어야 돼. 함수를 풀기 위해서. 알겠나? 예. 그냥 요 페이지는 통째로 다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워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함수를 정리했어. 함수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종류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함수의 이름은 항등함수라는 애예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땡땡.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이렇게 대문자입니다. I로 나타낸다. 주로 I로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i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항등 함수는요, 문제 유형이 아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보통 선생님들이 항등 함수로 설명할 때 요 하나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정의역이요. 무한집합인 경우. 함수 문제를 풀 땐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냐 아니면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냐 요거 두 개를 구분한 후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문제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볼까? 어떤 함수 fx가 있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대로 퇴하고 뱉어내요. 요 속에 있던 x가 그대로 퇴하고 밖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주로 대문자 x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라고 했죠? 예, 대문자 x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이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함수예요. 볼까요? fx를 함수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 fx는 y로 바꿀 수 있지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y는 x라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물론 얘는요, 실수 전체일 때는 y는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무한집합이라 그래서 꼭 실수는 아닐 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둘 다 y는 x라는 그래프 선상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얘는 항등함수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바뀌어요. 완전 다른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정의역이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 0,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fx는 x의 5제곱이야 라고 요렇게 내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fx는 x 하나밖에 없는데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얘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왜요 선생님?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1. 0 집어넣었어요. 뭐로 나옵니까? 0. 1 집어넣었어요. 뭐로 나옵니까? 1.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일일이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나오네? 0이 0으로 나오네? 1이 1로 나오네?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나오네? 확인하면 항등함수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일 때 fx를 x의 세제곱으로 정의했어요. 얘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x의 값이요 0,1일 때 fx를요 x의 제곱으로 정의했어요. 얘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이런 애들이지만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꼴이 완전 바뀔 수도 있다. 유한집합일 땐 일일이 무식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요런 애 혹은 요런 애 두 가지로 완전 다른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갑시다. 시작!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함수식 한번 불러볼까? 시작! fx는 x, ix는 x, y는 x. 한 번 더. fx는 x, ix는 x, y는 x. 요런 애들이 항등함수고 예외적으로 이런 희한한 문제들도 가끔 나온다. 되겠습니까? 대부분 얘야. 가끔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함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한 남자애가 누구야? 박보검이야? 엑소야? 방탄소년단이야? 누구야? 누구? 원어원? 또 처음 듣네? 원어원의 제일 잘생긴 애 누구야? 네? 황민현. 황. 민현. 예.
여기에 여학생들이 이제 바글바글 몰려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학생들이 있어. 여러 명의 남학생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그 유명한 황민현이라는 애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여자들이 사랑의 짝대기를 보냅니다. 모두 다 얘한테 보내겠지. 그런데 얘가 3이었어. 이런 함수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상수 함수 되겠습니다. 상수 함수는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그래프예요. 잘생긴 민현이를 향해서 모두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 요런 함수가 바로 상수 함수예요. 즉 뭐예요? 얘가 3번이라면 하나의 상수인 3을 향해서 모두 다 날려버렸어요. 즉 여자들이 모두 다 출발했는데 그 도착된 결과가 모두 뭐밖에 안 나와요? 3밖에 안 나오는 거지. 즉 y는 3 요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땡땡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적어 놓으세요.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입니다.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로서요. 상수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숫자.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y는 3. 허공중에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이런 그래프 나와요. y는 1 이런 거, y는 0 이런 거, y는 5 이런 거. 되겠습니까? 얘가 전부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다요. 그렇구나. 가로 열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전부 상수 함수다요.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7페이지는 선생님이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 7페이지에 그 빈 걸 그대로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대로 다 지금 너희들이 필기한 걸 똑같이 다 채우는 그런 숙제를 줄 거야. 즉 7페이지 완벽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함수 구별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얘 함수네. 얘 함수 아니네 라고 막바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함수를 구분할 때는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요. 일자를 이용하면 돼요. 하늘에서 비가 슉 내리는 거지. 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이런 꼬라지로 생겼어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3차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와 같은 꼴로 생겼어요. 이제 4차 함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하면 점근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고, 무리함수라는 그림은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반면에 얘네와는 달리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서 수학상에서 그래프인데 함수라는 이름을 못 받은 그래프가 있어. 무슨 그래프? 원의 함수라고 배웠니 너희? 아니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원.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이과에 가서 배우게 될 포물선의 그래프 이런 게 있어요. 포물선의 방정식 요런 애들이 있어. 요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와, 어떤 애들은 함수고 얘네는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와, 얘네는 뒤에 함수라고 붙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전부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하지만 이렇게 2점 이상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2점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요. 물론 그래프에 따라서 꼭 2점에서 만날 필요는 없어.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만 딱 봤을 때 일자를 내리고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돼요. 교재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자 되셨으니까 아직까지 그림이 안 됐군요. 네,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됐죠? 자, 이제 그림을 보고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인지 볼 때는 이렇게 한 일자만 그으시면 돼요. 자, 1대1 함수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댔어? 무슨 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볼까요? 그림 그릴 때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분명 함수지. 우선은 함수여야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어디에서 그리든 한 점에서 만나네? 이러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건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 얘도 어때?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건 항상 한 점에서 만나자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요런 애 한번 보도록 하자. 2차 함수는요. 슉 그렸어.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 볼까? 자, 요 그림들 중에서 이 1대1 함수 중에서요. 실수 전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공역 구해볼래? 실수 전체. 취역 구해볼래? 실수 전체. 와우, 공역과 취역이 같으니까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얘는 결국 1대1 대응함수 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얘 보도록 하자. 공역, 실수, 전범위, 치역. 그림을 보고 치역을 구하는 방법. 빛을 쐬서 Y축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했죠. 얘 어떻습니까? 1대1 대응되겠네요. 자, 반면에 얘는 어때? 공역, 실수, 전범위. 내 치역은 이만큼이 뻥 뚫려있지. 와우, 공역과 치역이 다르네. 그러므로 얘는 1대1 함수지만 무엇은 아니다? 1대1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되겠습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이런 그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만 봐도 대략 어떤 건지 느낌 오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1대1 대응함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함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다. 우선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돼요. and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위에 보면 알겠지만 끊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끊김이 없을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끊김이 없어야 한다. 끊김이 없어야 한다. 자, 끊김이 없다는 말은 즉 무슨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위로의 함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치역과 공력이 같은 위로의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요 실수 점 범위를